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에 이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를 보시면서 가슴속의 열정을 함께 활활 불태워 보시죠. 왜 웃는 거지? 활활 불태워 보자. 활활 불태워지잖아요. 활활. 우리 아, 서로 그럼요. 얘기하다 보면 열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기뻐하죠. 지난주에는 우리 이동학 최고의 네. 답변을 듣고는 네. 댓글이 와 진짜 벽을 보는 것 같다. 한계를 느낀다. 열불이 났지. 열불이 공천 났지. 졸업 빨리 막 이런 댓글이 막 올라오고. 네, 지금 공천 시즌이 아니라는 거. 네. 모양 잘 그렇습니다. 돼야죠. 자 고스트의 정치해보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평일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좋아요를 좀 강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요해야죠. 예, 지금 독촉하고. 들어와 계신 분이 600분이 넘는데 어휴, 좋아요가 네. 100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휴, 어떻게 된 잘한다. 겁니까? 왜 6분의 1밖에 100개 그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 거예요? 눌러야죠. 눌러주십시오. 구독, 예. 좋아요, 예, 그렇죠.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은 2번 누르면 안 된다는 거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니, 쿠팡은 취소하기도 어렵게 해놨던데 유튜브도 이거 취소하기 어렵게 해놔야 되는 거 아 아닙니까? 쿠팡 열받네요. 네. 역시 가슴속에 있는 열정이 막 아, 네. 쿠팡 취소하려고 제가 보니까 항목을 쫙 열고 해놨어. 너가 받고 있는 혜택이 뭔지부터 쫙 알려줘. 제일 밑에서 한참 올리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한 6가지 해야 된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시도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좋아요. 자 일단 세 분 성함을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셨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늘 게스트 세 분 이 조합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귤을 조금 드셔야 돼요. 예. 예, 귤부터 귤의 계절이 드셔야 왔네요. 돼요. 네. 그렇죠. 좋죠. 날씨가 이렇게 쌀쌀할 때 이 귤 까먹어. 요즘에 혹시 손톱이 노랗게 물들지 않은 사람은 특히 오늘 주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다. 저 예전에 이게 왜 이거를 한참 이렇게 주물주물 하다가 약간 말랑말랑해지면 이렇게 까기 좋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지면 당도가 올라간다고. 더 달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 이렇게 진짜? 온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요걸 조금 당도 올리기 위해서 벽에 던졌다가 받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예. 그럼 터지지 않나? 살짝 그렇게 그럼 했다는 엄마한테 거죠. 등 이렇게 싸대기 따가지고. 맞고 그러죠. 예, 네. 그렇죠. 가끔 이제 귤을 우리가 까다 보면 되게 까기 어려운 귤들이 꼭 있잖아요. 예. 이 귤락이라고 하잖아요. 귤락. 예. 귤락이 되게 많은 귤들이 있는데 귤락이 많이 없습니다. 까기가 참 좋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그래서 깔 때 이렇게 껍질이 더덕더덕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것도 맞아요. 까기 너무 어려워. 맞아요. 이게 잘 까진다는 거. 귤 까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제주도 사람한테 배웠어요. 귤 어떻게 까는데요? 이거 일단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요 똥꼬 있잖아요. 여기를 해가지고 반을 딱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렇게 하면 조물락조물락 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줘야 돼. 왜냐면 아, 아까 반을- 얘기했잖아요. 당도가 올라간다고. 반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깐다. 그다음에 어허. 요렇게 이제 틀면 이제 네. 손을 이 귤에 대지 않고 껍질만 싹 깔 수 있습니다. 됐어.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의 어떤 이 흙이 만약에 손에 묻어 있다. 네. 그럼 흙을 묻히지 않고 귤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까면. 아예 그 만지지 않고 그냥 예. 까서 먹어. 그냥 다 까먹어. 뭐가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귤 까는 법까지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까? 힘들어 죽겠네. 근데 예. 반응이 저는 아주 심각하게 들으면서 따라하고 네.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시크하게. 아, 이게 뭐 너무 그 잘- 나오잖아요. 그 뭐 피아 티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난 뭔지 모르지만 뭐 뭐지? 뭐예요? 예. 저요? 예. INFP. INFP. 뭡니까? 저는 그거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웅 형 혈액형 뭐예요? 그때 저 A형. 예. 그때 다른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귤 너무 맛있네요. 귤이 너무 달다. 뭐야 근데 이거? 저는 맛있네. 그냥 귤이 야 서로 전혀 대화가 안 통하는데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까는 법 알려줘도 그런 거 왜 가르쳐 주나 그러고 맛있다. 역시 전초전. 열 납니다. 열정이 올라옵니다. 이 전초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시락? 귤락. 귤락. 귤락 이거 흰색이 좋은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그거 모르겠어. 증명이 안 됐어. 음.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근데 다 먹는데 어떤 분 다 떼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하거든요. 그냥 이게 좀 먹지. 근데 이게 약간 얇지 않고 두껍게 붙어 있는 거는 맛을 조금 반감시키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귤락도 아주 적당하고 맛있다. 껍질도 잘 까지고 스트레스 많이 안 줘도 잘 까지는 예, 귤입니다. 여러분께 지금 제철 과일이죠. 제주산 조생귤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고당도 조생귤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5kg에 엄청 큰 한 박스가 와, 키로에 19,900원이야?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 착하네. 2만 원에서 100원 빠집니다. 19,900원에 무료로 배송을 해드려요. 아, 배송 무료예요? 예, 배송 무료입니다. 배송비가 없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왜 그러지? 귤은 계속 배송 산타 할아버지 무료였는데. 해주시나 아니, 보지. 만약에 배송비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면 거의 그냥 3,4,000원 되니까 거의 네. 그 25,000원 15,000원 수준에 15,000원 그렇죠. 수준에 5kg 귤 단 거 네. 먹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께 선물 사이즈는 이 같은 정도가 적당하죠. 그렇죠. 이게 너무 크면 또 맛이 없어요. 음. 귤은 조금 작아야 맛있는데 마이크 때문에 안 보이네. 겨울은 예, 귤이 이렇게. 그 귤 까는 소리가 얼마나 낭만 있어요. 에라이 귤이나 깔아. 저 낭만 없고 저 귤 까는 법이나 숙지해야 되고 진짜 민주당 진짜 인터넷 주문이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도몰 151-5280 151-5280번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아주 친절한 상담원이 전화 받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좋아요 다 누르셨어요? 좋아요를 얼마나 눌렀는지 확인해보고 996명 계시는데 1000명 들어오셨는데 지금 376개. 눌러야 되는데. 예. 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게스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를 한번 빨리 짚어보도록 할게요. 통일교 특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특 네, 이건 뭐 특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절대 불가다. 예, 이거 뭐 아니 안 된다. 뭔 소리 하니 이런 반응을 급변침했죠, 보였던 사람들이. 급변침. 예, 갑자기 속보가 뜨길래 너무 놀랐어요. 민주당이 어제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는데 그 입장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배경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개혁신당의 능력이죠. 오. 갑자기 한 명을 그러십니까? 집을 제가 왜냐면 개혁신당 이번에 좀 평가해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는 개혁신당의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조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개혁신당의 큰 그림인데 보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실제 국민의힘을 완전히 침몰시키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거 넘어간 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보세요. 네. 국민의힘이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내란 정당이네 뭐네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잖아요. 예. 비판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도대체 왜 자꾸 윤핵외인 이런 세력들이 지도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왜 바뀌지 않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세력하고 지금 손잡자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니 내란 정당하고 어떻게 손을 잡지? 이런 비판을 당연히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살을 주고 뼈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침몰시킬 수 있다면 네, 이 전략이라도 쓴다. 이렇게 한 건데요.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이걸 이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개혁신당이랑 뭔가 쿵짝쿵짝하면서 여론전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계속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 수사를 믿어보자. 그리고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그때 특검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을 테니까 네.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너무나 빨리 받았던 것은 실제로 뭐가 있든 없든 대통령께서도 아니 통일교가 이게 헌법을 유린하고 위법적인 상황으로 정치권을 이렇게 올가매는 게 맞아? 특히나 일본 정치권은 완전히 아작이 났잖아요. 예. 총리가 막 죽을 정도로 이렇게 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 건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왜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본인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통일교 한학자로부터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금은보화를 받은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 그다음 ODA 이거 예. 밀어주고 받고 뭔가 청탁을 응해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전재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본인들이 예랑함을 해버렸어. 좋다. 아우 시원하네. 자기도 모르게 예. 보통은 살을 주고 뼈를 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 거를 내어주면서도 민주당을 칠 수 있으면은 예. 국민의힘은 당연히 하는 거죠. 전재수는 버리는 카드네. 근데 제가 볼 때 거꾸로에 지금 뼈를 주고 살을 치는 전략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이거 수사를 해보세요. 해보면 저는 민주당도 뭐 제가 완전히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두 명이든 몇 명이든 나오겠죠. 개별적으로 한 거. 민주당 전체에서 그렇게 한 건 없어요.
그리고 뭐 이재명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다 사실 저는 안 나올 것 뭐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진 않죠. 전체적으로 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서 전체적으로 한 제가 거는 볼 때는 짐 로저스밖에 없지 않나? 뼈를 주고 살을 치는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했다. 그렇게 그래서 보이네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야씨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다시 부정하지? 거부하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난감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지금 필리버스터 하느라고 24시간을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 아니 난감하지 제가 않아요? 볼 때는 좋은 귤 먹고 왜 귀신 신하라 깎는 소리를 하는 거야? 좋은 귤 먹고 지금 걸렸지. 그냥 큰 그림 지금 완전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아니 저는 그래요. 뭐냐면 민주당 가진 게 많잖아. 네. 입법 걸려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도 입법에 행정 다 해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예. 겁박하고 있는 와중에 통일교 관련해서 보면 이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시키겠다고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지난 8월에 진술을 다 했는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한 거잖아. 들통이 나버렸잖아. 이게 그렇죠. 그럼 본질이잖아요, 결국. 아니 그 통일교 입장에서 그냥 이거 통일교 관점에서 보자고요. 아니 누가 될지 이제 막 보겠죠. 양쪽의 보험을 들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과 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다 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걸 가지고 그게 전체인양 호도를 해가지고 압박을 했는데 보니까 전재수, 임종석 이게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걸 같이 하자는 게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목소리잖아요. 네. 눈높이잖아요. 이걸 하자는 거지. 근데 엊그저께까지 뭐라고 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전혀 안 할 것처럼 하다 왜 했느냐? 이게 단순하게 민심, 여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뭔가요? 제가 볼 때 이걸 안 했을 때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일정 부분 물타기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우리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바람, 진실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번 만나서 특검 추천의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을 관철시켰고 그다음에 특검 대상은 개혁신당의 논의, 입장을 받아들였거든요. 네. 서로 간에 윈윈을 했습니다. 이거를 표결을 한다고 보세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면 민주당은 반대할 거 아닙니까? 모양새가 모양이 빠져.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거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하랬다며. 근데 왜 안 받지? 지금보다도 상황이 안 좋게 될 것이란 부분이 있고 이 특검을 한다고 하고 협상을 할 때 지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럴 거야. 이런 식의 논란을 할 겁니다. 내란 정당이라고. 내란 정당 아니거든요. 근데도 내란 프레임 하면서 국민의힘은 뭐 추천할 수 없다. 뭐 개혁신당도 뭐 이준석 대표가 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하면서 결국은 개혁신당과 그 진보당과 제가 볼 때 조국혁신당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근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아닌지는 모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음모론적으로 제가 본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네. 정청래 대표가 입지가 없습니다. 지금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렸죠. 예, 그렇죠. 이슈에 그냥 먹혔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 그렇다면 그리고 또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어제 한겨레에서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대한항공에서 160만 160만 원대 네. 이걸 받은 거네. 호텔. 제주 서귀포 칼 네. 호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요거를 좀 하면서 덮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견적을 뽑아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차피 이건 친문 쪽이야. 이참에 친문 쪽 도려내도 나쁠 거 없어.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친문 쪽 사람들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고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데 지금 웃고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웃고 있는데 신하나 까먹는 소리 반사. 여튼 제가 마무리 짓는 자면 결국은 뭐냐면 드루킹 때처럼 본인들의 견적을 뽑았는데 친문만 도려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다 보지만 이게 수사는 생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 통일교 관계자랑 통화한 41분짜리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이재명 쪽에서 연락이 왔다. 참 어머니 만나려고 한다. 어머니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 정진상한테 연락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특검이 민중기 특검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뭉갰잖아요. 네. 그거를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보고받고 지침을 내렸겠죠.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게 죽은 권력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죽었는데 뭐 그렇죠. 부관 참시한다고 해서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긴 총장 보시기에는 이게 뭐 민주당에서 딱 견적 내보니까 우리가 국힘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뭐 요 정도의 판단에서 나왔을까요? 국민 여론도 좀 그러니까 있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예. 연일 보도되는 그 언론 기사를 보면 한일 해저 터널에 연관되어 있는 인사들이 국민의힘 인사가 현재 보도상으로는 좀 많아 보이니까 이거 안 받아도 그러니까 받아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쓴 것 같고 뭐 쉽게 말해서 재수 없어지니까 받았다. 그러니까 그 재수가 이제 전재수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전재수 장관도 친문 인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장관 사퇴를 하기도 했고 하니까 재수가 저렇게 없어지니까 받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론 앞에 장사 없다고 그 갤럽 조사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62%였고 그 세부 사항들을 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는 65%가 더 특검에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아요. 그리고 중도층도 65%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념 성향별로 보면은 진보층도 67%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이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는데 왜 이 통일교가 가로막느냐 이거 특검을 통해 가지고 빨리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괜찮다라는 판단이 쓴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연루되어 있고 모두에 연관된 특검이다 보니까 특검 추천권은 잘 해가지고 잘 만들어야 되는 특검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없어지니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특검 재수가 받았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또 친문 친명 갈라치기를 하는데 아니 처음에 문제가 됐던 임땡땡 의원은 친문입니까 친명입니까? 신문이죠. 친명이잖아요. 왜 친명이죠? 친명이죠. 7인회 그분은. 중에 한 7인회 명이라면서요. 명. 그러니까 7인인데 공천 언제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그러면 다 친문이네. 아니 근데 제가 볼 땐 끈떨어진 네. 그 7인의 멤버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친문이네 민주당이. 근데 공천 받은 걸로 아무리 따지면. 친이라 그래도 네. 버리는 카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예, 그거는 시원찮은 거는 버리는 거지. 귤 먹다가도 이게 조금 상한 거 있으면 버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임종성의 임종을 보고 이거 물리적인 돌아가시면 아닙니다. 오. 정치적 어. 정치적 임종을 보고 예. 전재수 장관이 이제 재수 없어지니까 재수 없어지니까 오늘 반사하느라고 아니, 이제 바쁘신 거 이렇게 봐야 돼. 아니 전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반사 아니 뭐 판사 누가 되니까. 연루됐다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또 나경원 의원 만났냐 안 만났냐 뭐 이게 대답 자체를 안 하시던데 다 특검의 대상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종교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 됐든 자기네 법인은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아래에서 사회적인 뭐 이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 대부분 자신들의 정관의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이런 통일교처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뭐 무슨 한학자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무슨 40년대 태어났을 거야 아마 40년대생인가 그래요. 근데 신도들한테 얘기를 할 때 6.25 전쟁이 났을 때 뭐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16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왔어. 왜 왔는 줄 알아? 내가 있었어야 참 어머니가 있었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게 뭐 종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집단이 정치권에 접근해 가지고 무슨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든다 혹은 뭐 무슨 건물을 만든다 뭐 이런 걸 할 때 전부 다 청탁해 가지고 뭐 특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은 여건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뭐 친문이건 친명이건 이제 상관없고 그냥 다 날려라.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민중기 특검이 그거 수사했어요. 국민의힘 대상으로.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안 했으니까 뒤늦게 밝혀졌으니까 해야 된다는 게 저희고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교에 대해서 지나친 악마화는 좀 전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무슨 근거로 해서 지금 확정적이지도 않은데 그거를 종교 재단을 해산한다고 하고 재산을 몰수한다는 그 얘기를 왜 지나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노조나 기업에서 정치인들한테 불법 자금을 줬다고 해서 그 회사를 아예 없애나요? 그 노조를 아예 없애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특검 수사에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였냐면 진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민주당 쪽 얘기도 했는데 그거를 가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에 국민의힘만 넣습니다. 지금 보면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 강기정, 그 다음에 전남지사 다 나오거든요. 민주당 그걸 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힘과 통일교하고의 관계를 하면서 그 당원 늘렸다, 당원 가입했다 했는데 민주당 가입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배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방향성이 제시된 특검이고, 이 특검이란 건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특검이었다. 그리고 결국은 정적 죽이기 특검이었다는 거고, 그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이 지시를 내리는 경찰 수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건데, 갑자기 급변침을 한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를 제일 얘기 들어보면 특검을 하게끔 본인들이 전략을 짜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 살수대첩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지도서를 설치해놓고 그러니까 지들이 다 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특검을 물기를 기다렸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국민을 바보로 정말 아는 큰 그림은 개혁신당 이준석과 네. 민주당이 내통하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을 이 지도서로 다 몰려고. 제가 볼 때 귤이 이거 완전 종률 다 맞아요? 음모론이야. 여기 약탔나? 아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등단하려고 그래요 지금 소설 아니 내가 소설이 아니고 저희가 소설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저는 이거는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고 하는 헌법 원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 법인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식의 물론 종교인지 저는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통일교가. 근데 어떤 형태로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 계속 로비를 해가지고 캄보디아니 아프리카니 이런데 ODA 자금 국가 자금으로 그냥 그런 거를 하고 또 그걸 들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청탁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만 수사한 것 같다. 아니 국민의힘만 수사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측 인사들도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사되지 않은 나경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시에 다 아예 통일교 게이트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로비를 했고 실패한 로비, 성공한 로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 보는데 그것도 좀 잘 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이참에 다시는 이런 종교법인들이 이게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자. 본을 세우자. 그러니까 특검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게 네. 받았다라는 인상을 줘가지고 야 민주당도 떳떳하구나라는 인상을 줬지만 결국 추천 권한 가지고 이 시간을 무한정 늘어뜨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물타기 해가지고 특검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된다거나 협상을 안 해버리면 결국 관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쩌면 그 수를 노렸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일단 지금 워낙 역풍을 많이 맞으니까. 그리고 결국 심지어 안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예. 민주당 연루가 되었다라는 그 보도의 매체들이 전부 다 한겨레 내지는 경향신문 내지는 진보 매체들이에요. 네. 이런 매체에서 계속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특검법 어쨌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해가지고 본회의에 부의를 했을 때 그거를 부결표를 누르거나 그 투표에 사실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보이콧을 해버리면 쟤네 진짜 통일교랑 뭐가 있구나라는 그렇지. 인상을 주기 충분하거든요. 맞아. 부결 그렇죠. 못해. 이건 부결 못 네,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도 참전한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일단락으로 불을 끄고 급한 불을 끄되 네. 특검 추천 권한으로 무한정 시간을 좀 늘어뜨려서 약간 좀 시간 지연 전술을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재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이나 수사 범위 이런 게 좀 국민 눈높이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우리 이해관계가 없는 개혁신당이 추천하겠다라고 접근을 했지만 국민의힘의 이견도 있었었고 어쨌든 제3자가 추천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2명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 걸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굳이 법원행정처라고 고집하지 않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받았다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없는
어떠한 그 집단에서 추천을 한다면 그건 동의를 할 겁니다. 그게 뭐 대한 변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야죠, 사실은.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여지를 두고 열려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받는다고 그럴 거예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제 충분히 만나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각 당이 알아서 법안을 발의하고. 내고 그 다음에 맞춘다는 좁혀 거죠. 나가자. 그러니까 결국은 맞춰서 법안을 내는 게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따로따로 낸 다음에 거기에서 아구를 이걸 맞춰보자는 거던데 저는 이제 어제 송은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면서 그 민주당에 대해서 제2의 대장동 시즌2가 나오면 안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결국은 말만 이렇게 양두구육처럼 앞에선 해줄 것 같지만 뒤에서는 안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긴 총장님 계시니까 우리 대장동 특검이 있잖아요.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저는 이게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소 포기로 인해서 대장동 일당의 깐부가 누군지를 우리가 다 알아버렸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란 걸 그 항소 포기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그 대통령실에서 저보고 저 자식 뭐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무도하게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맥락 없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관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대장동 일당 편이냐 국민 편이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정유미 검사장, 네. 지검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처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통일교 특검으로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이 하나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럼 대장동 관련돼서 하고 저는 통일교 특검보다도 대장동 특검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반대하기 어렵죠. 지금 어렵죠. 야당발로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수가 적더라도 전 통일교 특검보다도 본회의장에서 표결했을 때 민주당이 반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대장동 편이라는 걸 본인들이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대장동 이어져야 된다. 저는 특검 해야 그런 된다고. 말씀을. 봐요. 이러다가 합당하시겠어요. 아니 뭐 특검 연대하는 거야? 왜 원래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뭐 누르면 특검 뭐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 아니, 무슨 뭔 소리 하시는 왜, 거예요? 왜, 지금 왜 안 돼요? 시대가 달라졌고 시대가 지금 달라지다니요? 무슨 먼 대장동 특검을 다시 또 해요. 지금 3년 내내 만지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또 그거 아니. 무슨 뭘 취소했다고요? 아니, 뭘 항소포기, 취소했다고요? 항소포기. 그러면은 직위원 재판부하고 그 검찰하고 그거 먼저 일단 얘기를 아니 요번에 해보시죠. 조은석 특검이 지난번에. 네. 조은석 특검이 그거 먼저 직권남용 국민의힘이 관련해가지고- 하면 인정. 아니, 오케이. 직권남용 관련해 가지고 네.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이 주기현 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거든요. 수사했는데 네. 무혐의 나왔어요. 근데 특검에서 무혐의 나왔는데 더 특검한다는 그렇고 저는 그 이른바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 편이냐 아니면 국민 편이냐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항소 포기는 진행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아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효능감이거든요. 예. 요번에 여튼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조율을 했고 이걸 가지고 들이대니까 민주당이 쫓아왔잖아요. 대장동 특검도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긴 총장님 개혁신당에서 이번에 뭐 통일교 특검 제안을 발빠르게 했던 것처럼 대장동 특검으로도 이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이제 일단 좀 의석수가 워낙 그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뭐든지 사실 통과되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도 당장 아마 반대하고 뭐 당론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된다. 네. 뭐 정권이 지나고 나서라든지 이재명 정권이 지나고 나서 대장동이든 어쨌든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재판도 좀 멈춰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 연관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상규명 내지는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일단은 김경 대변인 말씀에 전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통일교 특검이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견들 나누고 있는데 대화창에 뭔가 올라왔냐면은 우리 김기흥 대변인 말씀하시면은 목소리 너무 좋다. 그래요? 내용보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러고 막 올라오고 저희 가족분들이 좀 이동학 저렇게 최고는 저렇게 또 겸손하게 댓글 보지 봤네요. 마시고요. 예. 댓글 보지 마세요. 저는 오늘 예, 미꾸라지 역할을 하러 왔습니다. 예. 일상생활이 안 될 수도 있어. 예. 그럼에도 뻔뻔해. 불구하고 우리 재홍림 3276님은 4.99달러를 주시면서 동학이 형 억지 쉴드 다 이해할게. 다음에 꼭 국회의원 돼서 민주당 좀 개혁해. 나도 아이고. 지지할 수 있게. 네, 고맙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서 개혁할 거지. 이러고 일단 들어가서 해줘! 볼 거지. 본색을 보여줄게. 해달라고. 그래 그 전까지는 그냥 이해할게 아. 이런 거지. 그래서 손결님 10,000원 주시면서 보수님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은 바른소신 앞에서 했어요. 뒷구녕으로 개똥소리 안 합니다. 이러셨고요. 대통령이. 한시야 민주당 독재가 시급한데 장 대표 인간적으로 불쌍합니다. 살 빠집니다. 또 다시 10,000원 주셨어요. 또 주시면서 네 또 의견 주셨고 와 오늘 손결님이 10,000원씩 계속 주셨어요. 우리 와. 손결님. 이긴 총장님에 대해서 또 유명합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김기흥 대변인 너무 든든하다고 이준석 응원해 주셨습니다. 슈퍼챗을 보내신 분 8849님 10,000원 주시면서 장 대표 기록 세운 필리버스터 봤죠? 저 더불어 터치만 하고는 불효하고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0x26r님도 송도의 왕자 국힘의 보석. 김기흥 대변인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올라오고 계시네요. 송도의 왕자래. 예. 그리고 아니 뭐야 이거 다 왕씨 집안이야. 그- 대통령은 왕이고 저기는 왕자면 대통령의 아들이네. 오늘 귀신이랑 까먹소리. 신나랑 많이 까먹네. 자 그리고 JXX님은 2달러 동학이 형한테 주시면서 지금 많이 먹어도 형 좀 이따가 린치 맞고 입맛 없다고 하지 말고 하셨어요. 아 이제 벌써 많이 먹어가지고 예. 입맛이 이제 없죠. 예. 자 이렇게 세 분 오시니까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가운데 데이비드 팡님은 5,000원 주시면서 김현정 뉴스쇼 보다가 왔다. 없어지니까 너무 슬프다. 이기님 어떠신가? 이제 저에게 남은 건 경민정의 닭간다뿐이다. 예. 자 선물로 세 개씩 나눠드리겠어요. 건가지고 지금 테이블에 있는 거 다 그래요? 다 먹었어 벌써. 없어지고 없어서 세 개씩 더 전달. 드릴게요. 예, 전달. 전달. 아이 귤이나 그리고- 까라. 야. 예. 야. 제가 나눠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아 그거 왜 얘기해?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언제 얘기할 준비하고 건데? 있다니. 언제 얘기할 건데?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언제 나 집 혹시- 나갈 때? 축하쇼로 저글링 하려고 지금 약속. 여러분 제 생일이에요. 음. 귤 좀 사주세요. 예. 귤 사주세요. 사서 저한테 달란 얘기 아니고 여러분이 드세요. 생일 때는 많이 나눠 먹고 싶잖아. 야 맛있는 그렇지. 거. 딱 2만 원밖에 안 예, 해. 저희 15,000원. 귤 팔고 있어요. 네, 19,900원. 이게 이- 진짜 이렇게 맛있어요. 하니까 좀 너무너무 재밌네. 맛있어요. 그냥 뭐 까서 스트레스 줄 필요도 없어. 그냥 까면 돼. 예. 맞아. 저희 다 까는 방송이잖아요. 귤 까드십시오. 네. 무료 배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 너머 몰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여의도 몰을 검색하시면은 빨리 또 접속 가능합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축하하는 거야? 아까부터 축하 주기로 했잖아. 미안해. 네. 아까 저기 이동학 최고는 요거 들고 오시면서 축하해 줬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본인이 사들고 온 게 아닙니다. 네, 이제 여기 밖에 앞에 있는 있는 거. 테이블에 있는 거 예.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닭강정에서 준비한 아니 거. 근데 마음이라도. 마음이 딱 마음이. 알고 있었죠. 전 네. 몰랐었는데. 아, 네. 예. 그게 대단한 거. 네. 오빠 이제 알았지? 알았죠. 기대할게. 좀 배워. 카톡 계좌가 열려 있어요. 아. 이래.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그 전에 하겠습니다. 정킴님이 네. 또 100달러를 보내주시면서 오. 100달러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맞아요. 100달러 보내주셨거든요. 와. 네, 사무총장님 아, 수고하셨어요. 요즘은 진짜 특검. 환율이 엄청난데. 그러니까요. 150만 원. 이야. 오늘자 15만 기준으로 원. 148,388원입니다. 저희 달러로 주시는 거 좋아요. 이분은 그러면 해외에서 보시는 거죠? 미국에 사세요. 예. 지금 이 방송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어. 와, 감사합니다. 성남 총각님도 동학이 형님 복돈입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아. 만원 고맙습니다. 보내주시면서 하셨고. 네. 이런 거 받아도 되나 했던 어.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한국 예.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 물론 응원하시는 정치인들이 있으시겠지만 예. 애정을 갖고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그럼요. 마음을 표시해 주는 게 예.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네.
민주당에서 헌기 형이랑 동학이 형이 제일 진실되고 괜찮다. 응원한다. 지금 약간 진실성을 잃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어쨌든 국회 입성을 해야 되기 진실은 때문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 드러납니다. 어쨌든 국회 예. 가서 개혁해. 드러납니다. 예, 그 전에 봐줄게. 이렇게 자, 다음 이슈로 Yes.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요 대단해, 대단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게 생길 것 같아. 근데 이게 위헌 소지를 조금 판단을 해보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막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지금 이것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장동혁 그 국힘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우 20 수척해졌어요. 23시간 24분 50초를 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11시 한 40분 정도 되나요? 11시 네, 넘어가면 11시 40분에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되면 24시간을 풀로 채우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신기록인 거지. 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대법원의 예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입법을 강행 시도하고 있죠. 이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늘 표결을 할 거예요. 표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과되겠죠. 네. 저는 의외로 통과될 수 있지만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도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네. 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개혁신당 반대를 할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법사위가 너무 네. 본인들의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민주당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줘서 내년 지방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민주당 입장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싫어 짜증나 그냥 지금 상황이 도움이 안 된다고 봐서 저는 반대나 기권이나 무효 그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민주당 의원이 한 170명 좀 안 되죠. 168인가요? 제가 숫자를 그렇죠. 잘 몰라서. 네. 그거는 150대도 나올 수 있다. 아, 물론 진보당 쪽은 하니까 제가 160대 초반 예. 그 정도 예상해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 찬성을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아니 아니 한 민주당 10명 정도 내에서도 이탈할 거라고 그럼 얘기 민주당에서 시작하는 그러면 건데. 아니 저희 당론이 이탈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당론이 있을 거 무조건 아니에요. 168 네. 플러스 알파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어. 혹시라도 뭐 해외 가 계시거나 혹시라도 뭐 다른 개인의 신변상 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뭐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빼고 네. 웬만해서는 저 무조건 오시는 된다. 분들은 다 찬성. 반대표 여기서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내란 정당에 동조하는 이 사람으로 또 지목돼 가지고 엄청난 또 고초를 겪을 내란 거예요.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면 네. 내란 정당에 동조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무서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위헌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부분은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규에 준하는 형태로 지금 다 만들었는데 그럼 예규는 도대체 왜 만들었지? 얘네가 사법부에서? 애초에 만들 수 있었던 거면 처음부터 만들어서 하지. 지금 이 사법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나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이 정당성을 더 부여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뭐 위헌이다 뭐 시비 걸었던 내용들은 다 빼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문제될 게 없고 서울중앙지법이나 고법에서 판사회의 열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나 아니면 이 판사 뭐 요건 뭐 이 앞으로 기간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무분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재판할 때도 거기서 다 분담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번 것도 이제 거기서 그냥 해라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대법원 예규를 따르면 되잖아요. 아니죠. 예규보다 훨씬 법률로 그러니까. 지탱을 해주고 예.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음. 예규도 자기네들이 이제 조금 더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보면 뭐냐면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폭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붕괴되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총칼이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수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 보십시오. 지금 사법부라는 거는 입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권 분립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같은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데 전제가 잘못됐어요. 사법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 내란과 한통속이다. 그 프레임이 깨졌잖아요. 그것도 내란 특검에 의해서 깨진 겁니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계엄 사태 때 어떻게 했느냐. 계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고 그쪽에서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나왔고요. 지기현 판사도 직권남용으로 대통령 풀어졌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기관 신뢰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관 국회와 사법부에 됐을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큰데 민주당의 스피커가 크다 보니까 전제가 사법부가 문제라는 걸 전제를 깔고 되는데 그 전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예규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말한 거와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후에 이거에 대해서 무작위로 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 원래 원칙대로 무작위의 임의성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추천하는 게 문제되니까 외부 추천이 아니라 판사회의를 통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왜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안 했습니까? 판사회의는 대표성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사법부가 임의대로 무작위로 해왔던 그 관례를 왜 어긋나게 돼야 왜 그거에 반해서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헌성이 걸레를 빨아도 행주로 보수 걸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없다. 대법원 예규와 상관없다. 거의 위헌성이 빠졌다. 그럼 대법원 예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깨진 그릇 위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전담재판부가 그 깨진 그릇입니다. 뭐 위헌 요소를 뺀다, 법관 추천을 뺀다 이렇게 하더라도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재량은 사법부 내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입법부의 입법으로서 제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입법 독주이기 때문에 입법 독재이기 때문에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위헌이고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법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실형이 안 나올까봐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으니까 그 재판을 운영하면서 지기현 판사가 너무 가족 오락관처럼 했으니까 라는 그 불편함 때문에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정당이 어떠한 재판의 결론을 두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올까봐 입법으로서 또 다른 재판부를 만든다는 사례는 없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재판부의 좀 우리 추이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했다가 그게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전담재판부로 내려왔고요. 그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건 사실 군사법원 이외에 다른 재판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으로 그렇게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1심부터 적용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논란이 있으니까 2심으로 적용한다고 하고 법관 추천도 사실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외부 의원들 다 넣어놨다가 그것도 위헌 소지 있으니까 그냥 뭐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 법을 만든 건데 이런 누더기 법안을 왜 만들어요 도대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그 설치의 재량은 전부 다 법관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입법으로서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지 우려스럽네요. 아니 법원법을 누가 만들죠? 판사들이 만드나요? 아니에요. 입법부에서 만들어요. 헌법을 고치라고요. 그러면 아니죠. 그건 뭐 지금 해석상의 헌법을 뛰어넘은 법을 만든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법이 내란 전담 법률을 뛰어넘는 조례가 없는 것처럼 사법권은 분명히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분명히 그 근거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입법을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저도 누가 윤석열 민주당이 대통령- 하나요? 네? 아니죠. 사법권이 지금 사법부에서 하라고 지금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든지 전담재판부의 설치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벗어난 입법으로서 이걸 제정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과 불법 기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고 엄히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처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무작위 배당도 이것도 이견이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지기현 재판부에서 지금 이 건을 받아갈 때 식품 담당 재판을 하는 재판부인데 김용영 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재판부에 갔으니까 너무 많이 가니까 지기현 재판부로 다 몰았다는 거 아닙니까? 딱히 재판할 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무작위 재판인가요?
무작위 배당이요?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근데 이거 현직 판사가 폭로한 거예요. 국민의힘, 자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이런 미중유의 시대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지금의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재명 배임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입법을 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위헌이라고 할 겁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본인이 무작위 배당이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사례를 한번 지기현재판부가 답해보세요. 무작위가 아니잖아요. 이 사례를 답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부터 그럼 답변을 먼저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배당이라면서요. 대해서 전담재판부를 네. 만든대요. 그것도 무작위 배당이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사무분담 회의랑 법관에서 추천해가지고 결정하게 하겠대요. 그 위헌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왜 위헌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얘기한 그러면 게 이재명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위헌이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재판부가 뭐 무슨 이재명이 무슨 헌법을 어겼어요? 아니 보세요. 아니 봐요. 배임도 형사법 범죄고 내란도 형사법 범죄예요. 그럼 같은 기준으로 의율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같은 기준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헌법을 어긴 거하고 이게 지금 그 같은 등가성으로 토론 이거는 지금 약간 제가 볼 때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맥락을 이해를 못 하는데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지기현 배당이- 재판부가 지금 예규는 무작위 배당 됐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예규는 네.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에요. 근데 지기현 재판부가 무작위가 됐냐고요. 무작위 배당이 배당했잖아요. 됐냐고. 안 했다니까요. 현직 판사가 폭로했잖아요. 자, 아니라고. 뭐 예외를 두고 네. 뭐 신속한 혹은 뭐 긴급한 경우에 무작위 배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겠죠. 그런데 그 조항을 왜 입법부에서 침해하냐라는 거예요. 침해하는 게 헌법상 아니고 근거하는 최상위의 법률의 근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얘네가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일단 그걸 그렇게 지키지 되지가 않았다고 않았고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해요? 아니죠. 국회 나와서 거짓말까지 했어요. 국회에서 네. 거짓말했다고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해요? 헌법을 뛰어넘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입법을 한 것이고 서울고법이나 중앙지법에서 판사회의 열어가지고 너네가 정해라. 그럼 어떤 판사로 정해지건 그게 민주당이 무슨 개입을 하는 처음에는 그런 소지가 있었어요. 근데 정리할게요. 민주당이 적용한 그 판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어떤 판사든지 간에 이 안에서 정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위 배당도 재판부가 지금 2개 이상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배당이 되게 되면 이것도 원칙이 어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 네. 말 속에 모순이 있는 게 지기현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작위로 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입법을 통해서 무작위 배당 안 해도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아니, 거라니까요. 무작위 배당 한다니까요. 자, 여기도. 정리할게요. 재판부가 이렇게 2개라니까요. 이견이 있어요. 네. 이견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었던 1심부터 적용한다, 법무부 장관도 추천한다, 특별재판부 이대로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냥 위헌법률 제청 신청 받아가지고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정치적 갈등 없이 소모적인 논쟁 없이 깔끔한 거다. 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된 법은 다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그게 입법과 행정과 어떻게 보면 사법의 영역에서 그 서로 간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고 견제와 균형이란 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입법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건 본질적으로 사법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선출 권력이 입법 권력보다 높다. 그거는 내가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히틀러도 수권법을 통해서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입법부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내가 있는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그 나치 정당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쪽이 처음에 폭력을 휘둘러서 된 게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됐고요. 법을 통해서 수권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입법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를 악마화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법부를 악마할 만큼 근거가 없잖아요. 4인 회동설 해가지고 거짓말 퍼뜨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기관 신뢰도를 봤을 때 국회는요 전 미칩니다. 국회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성할 대목인데 이거 관련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탈탈 털었는데 무혐의 나왔잖아요. 근데도 허공에 대고 어떻게 보면 주먹질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전히 내란과 한통속이고 이쪽이 했던 이제까지 한 7, 80년 동안 해왔던 사법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겁니까?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저희가 다수 의석이 됐을 때 똑같이 하면 좋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건요. 견제받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이 힘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그걸 우리가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만의 시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저항권인 거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통과됐을 때 뭐냐? 그럼 앞으로는 다수 의석을 가진 권력자, 정치 세력은 마음대로 다 법의 이름으로 위인설법을 통해서 나라를 절단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법부라는 제도적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처음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한번 이렇게 손보기 시작하면 누가 그냥 사법부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구죠? 그 법사위의 그 강경 김영민 의원이 직영 판사가 유죄 때리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답을 정해놨잖아요. 재판 왜 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만큼의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제도 자체 사법부를 파괴시키는 이 행위는 역사적으로 저는 오늘 통과시킨 사람들의 이게 익명이 될지 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익명이죠. 실명인가요? 아니 법인데 역사에- 법이니까 실명이겠죠. 실명인가요? 네. 그러면 역사에 제가 볼 때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그 민주당이 전 자제와 절제했다고 봐요. 중간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뭐 비판점들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면서 결국 지금의 안을 낸 거거든요. 이게 뭐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실제 뭐 위헌 심판 청구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간다면 만약에 또 헌재에서 다루겠죠. 네. 만약에 이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법부는 이것을 이 지금 수용할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예규를 맞게 고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사법부의 어떤 권한이나 뭐 이 지금의 지위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판이 도대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이든 민주주의든 뭐든 헌법이든 다 그냥 다 무너질 뻔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서로 여야 간에 혹은 뭐 이견이 있으니까 공격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지만 저는 어찌됐건 이거를 국가적으로 잘 정리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일어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뭐 물론 비판이 있겠습니다만 예, 민주당이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그걸 바로 세울 수 있는 세력은 그래도 그냥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 속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관회의, 법조인, 변호사, 각종 전문가, 헌법학자 모두 지금 이 전단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의 동조에서가 아니라 처벌을 하거나 상식선에서 국민의 눈높이 선에서 합법적으로 처벌하자라는 그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이성을 좀 제대로 찾고 그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장동혁 있고 대단해요. 네. 생각들이 있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 내용 이동하기 대단하다. 자체는 이동하기 대단해. 이 내용은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민주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내용 자체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헌법이 규정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대한민국 권력 서열을 정했는데 이게 선출 권력이 가장 우선한다는 그 약간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이 아마 현재의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한 의견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성이 뭐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가 좀 안타까운 법이 측면이 있네요. Yes. 그렇죠. 장동혁 대표 아주 훌륭하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20분 하고 남았습니다, 있을걸요? 20분. 예, 이제 거의 막빠지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24시간은 이유가 자동 없습니다. 종료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동 종료죠. 맞네. 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능가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는 나오기 그냥 어렵죠. 무조건 24시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타이예요. 타이. 네. 타이 기록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 네. 24시간에 어떻게 보면
중지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 민주당이 25시간을 하시라고 하세요. 아니 법으로 지금 못하게끔 했으니까 저는 아쉬운 그 거고. 좀 성의가 없어. 국민의힘 뭐가? 사람들을 아니 투쟁을 하는데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아, 아니 아니. 집에 가서 자고 아니 자녀들 밥 먹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정성호 무성의예요. 법무부 장관은 혼자 네. 앉아 네. 계시던데요. 무성의예요. 우원식 의장과. 아니 그러니까 여당은 그럴 수 있죠. 음. 어차피 우린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국민들 앞에 절실함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 필리버스터 다 생각해 보세요. 성의가 없어요. 다 집에 가고 밥 먹고 그러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것 때문에 5분의 1 관련해 가지고 꼭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를 들어야만 된다 그런 법을 좀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새벽에 몇 번이나 깨가지고 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물론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거기 못 들어가죠. 근데 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걸 주시하고 있다 보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흠을 잡으면 안 되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래도 부르고 소설책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필리버스터는 이제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발언과 상관없이 본회의장에 그 자리에 거기에 버티는 것으로도 충분히 저항의 뜻을 전달하고 입법 횡포를 반대하는 입법 횡포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것에 어떤 뜻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때는 왜 내용을 따지고 심지어 아니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꺼버리는 진짜 초유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24시간 동안에 왜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야당의 그 정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시지 않는지 제가 볼 때 우리가 보면 까치밥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좀 야당의 목소리를 야당의 존재와 야당의 시간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절실함과 이 어떻게 보면 당 대표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그냥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저는 24시간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카드를 이야기하고 있던데 근데 네. 이게 다음 국회의장 후보인 우리의 박지원 국회의원님 이분을 위한 너무 법이 아닌가 맞춤형이야. 힘드실까봐 배려해드리느라고. 이제 국회는 의장이 있고 부의장도 2명 있어요. 야당 가장 많은 야당 의석수 대비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이 부의장이거든요. 이분 사회 안 봐요. 자기네가 필리버스터 신청해놓고 사회 안 봐요. 3명이서만 사회를 볼 수 있잖아요. 부의장 2명이 의장 1명. 그러니까 따지면 8시간씩 보는 게 맞죠. 맞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거를 신청했는데 본인이 사회를 안 봐버려. 근데 그거는 네. 뭐 옳은 건 아니에요. 네, 하셔야 되는 당연하죠. 거지만은 뭐 어떤 반발 개념으로 그렇게 12시간씩 사회를 안 보는 이걸 건데. 보라고 하는 건 발표하는 사람이야 의지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완전 극노동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그게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거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악용하고 있는 거여서 민주당도 나중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당에서 만드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 국회의장, 부의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필리버스터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사회를 보는 게 맞지. 이걸 안 봐요? 다 까야 되니까 응. 그 의장도 그렇고 부의장도 그렇고 어쨌든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이자 소임이니까 사회를 보는 건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이제 이동학 최고가 동료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객석이 텅텅 비었냐. 근데 그건 테러 방지법 때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각자의 의정 활동이 있는 거고 각자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뭔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또 그걸 제약한다라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좀 정리를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방지법 때 우리 김기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노래도 부르고 또 책자도 홍보하고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맞아요. 다가와가지고 본인이 정말 거의 선거운동 하다시피 하는 의제외 발언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장이나 부의장 출신이 마이크를 끄지는 않았거든요. 우원식 의장은 그건 좀 지적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돌아와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동안 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견이 있고 방향이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형식에 따라서
결국 국가를 위하는 그 어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집권 여당이 넓은 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오는 효과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지금까지 사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좀 희화화되고 조롱과 조소의 대상으로 뭐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야당 대표가 24시간 풀로 채워가지고 기록 경신하면서 하면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라는 그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당 내에서는 어쨌든 뭐 12월 비대위설이라든지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대여투쟁, 강력한 대여투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정도의 논평까지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24시간 필버 현장에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은 한동훈의 1,500명 객석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독후지역 뭐 객석.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원래 있는데 수세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네, 지금 그 상태죠. 아니, 아니 상태인 저는 거예요. 예. 아니 전 맞아요. 수세에 몰린다는 게 어떤 수세냐? 장동혁 대표 개인에 대한 수세가 아니라 저는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했는데 수사한 사람이 나쁜 놈이고 판결이 나왔는데 판사가 나쁜 놈이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살면 복 받고 잘못한 사람 처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한 점은 뭐냐? 너는 나쁜 놈인데 100대 맞을래 200대 맞을래 그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무죄를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행위라는 부분, 유죄 판단이 드는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법에서. 이게 뭡니까? 후행적으로 소급해서 다 이거를 무죄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항소 포기 누구한테 이득이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배임죄도 없앤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개헌보다 내란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거랑 비교할 수냐? 비교하지 못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파면돼서요.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손으로 뽑은 주권자가 뽑은 대통령이 처벌받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인데 이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가만두자고요? 이게 정의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계엄에 대한 그 무게가 엄중한 그래서 저희 욕먹고 있잖아요.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모른 척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 상황이 본인이 한동훈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절실함? 그게 아니라 저마저도 네. 저 부족한 저마저도 지금의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이 힘, 원동력 이거는 절실함이죠.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4시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밤에 새벽에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좀 부분적으로 봤는데 네. 굉장히 본인이 정제된 멘트로 그리고 딱 차분하게 법적인 요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본인의 감정에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본인이 한때 판사로서 지금의 법치가 유린되고 있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진짜 목 터져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24시간 필버 현장에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은 당 대표로서의 사명감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그렇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려면 어쨌든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왜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뭐 남들이 한 거 가지고 우리 다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어슬렁어슬렁 넘어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태도로 임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돼서 어쨌든 단계 논란 이거 처벌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럼 당내 민주주의 쟤네들도 지금 없어 보여요. 왜냐면 김종혁 최고 그거 이제 징계해 버렸잖아요. 2년 뭐 당원권 정지 그거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뭐 민주주의가 있는 거야? 당내 민주주의가 이견을 뭐 다 이렇게 포용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런 이야기들 그런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그 입장이 훨씬 더 국민 친화적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을 낸 사람을 일단은 이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지금 입장을 마치 또 변화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러면 변화됐을 때 국민들이 그 믿어줄까요? 그런 지점에서 약간 스스로가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끼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사실 도통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에서 또 김병주 의원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고 있대요. 아 근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더티플레이 하지 말고 좀 매너 게임 합시다 우리. 매너 게임. 테러 방지법 때도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다른 의원들이 방해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록 정신이 불편했는지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을 봤을 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하게끔 놔두고 양해를 하고 좀 관용적으로 바라봐야지 그걸 굳이 신기록 정신한다고 굳이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치고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 정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그거는 뭐 정확하게 가만히 보여주는 있었으면 오히려 장면인 알 것 것 같은데 네. 이분 경기도지사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정치적으로 뭐 하는 거냐고 저게. 정치적으로 활용하시는 아 진짜 저렇게까지? 얼굴을 내야 돼서 아이고. 경기도지사에 나가시려고 이건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아니, 그리고 계십니다. 장동혁 이동원 대표가 씨가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래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평의원도 아니고 야당 대표잖아요. 제1야당 대표면 그분의 첫 어쨌든 나중에 역사 책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항의해서 맞서서 필리버스터 24시간 한 사람으로 기록될 텐데 거기에 김병주 의원이 항의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명분이 이런 오점을 명분이 만드는 게 뭘까? 명분이 왜 아니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게 문제예요. 이러진 않았을 아니 거 아니야. 그냥 뭐 무턱대고 손에 잡히는 거라고 해서 가서 얼굴 들이밀고 내란 세력이니 그런 얘기했겠지. 안 봐도 그러니까 비디오겠지. 좀 무슨 그거- 원인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도대체 왜 아무리 저렇게 하려 그래도 아니, 명분이 사실 계엄을 있어야 되잖아. 계엄을 장동혁이 했냐?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저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밤새서 24시간에 저 자리에서 저렇게 지키면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쓰러질 거기 수도 가서 있어요, 물이라도 저러다가. 한 잔 주지 못할 망정 저렇게 침 튀기면서 오히려 그래. 물 줬으면 경기 그래. 도지사 준비한다잖아요. 그 옛날 기성 그랬을 수도 정치는 있지. 어쨌든 기성 정치도 엉망이었지만 저런 상황에서 물을 주거나 손수건을 줬다고 힘내라고 에휴, 그런 게 살아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 근데 김병주 최근에는 화이팅! 낭만 있다. 고맙다. 낭만 있었다. 보니까 뉴스가 어. 쫙 김병주 의원 쫙 나오네 뉴스가. 옛날에 물갈이 됐어요? FTA 때인가 막 홍정욱 의원이 그 민노당 계열의 한 의원이 막 뭐 소리 지르고 그럴 때 다가가지고 손수건 줬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막 반했다라는 뭐 뭔가 일화도 있던데 그런 정치를 좀 해야지 멋지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렇게네요. 왜냐면 찬성 토론이 필요하다. 찬성 왜 반대 자기가 토론 다음이었어. 혼자서 이걸 다 하냐. 왜 이러냐? 어. 지금까지 민주당 필리버스터 할 때 반대 토론 안 찬성 토론 해야 했잖아. 나도 찬성 토론 논자로서. 기회를 그러면- 주지 않은 그러면 것에 잠깐 하는가? 그러면 어. 빨리 그거 다시 표결해. 표결해가지고 하루 연장해. 그래. 그럼 되겠네. 기회를 주고 싶은데요. 귤이나 까트세요. 내가 만약에 장도 대표 이럴 것 같아요. 음. 의장님 지금 찬성 토론 원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24시간보다 조금 더 하고 김병주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그래. 좋네. 왜 습한 거야 뭐야? 이러면 기가 막히지 진짜. 그러면 오히려 항의한 김병주 의원 이상해지는 거고 발언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가 더 뜨는 거예요. 이런 정치가 있어요. 아, 장동혁 대표한테 문자 보내야 돼. 찬성 토론에 기회도 주지 않는 이 야당 이 아니, 누가 대표에게 24시간으로 저는 강력하게 하래. 항의합니다. 어? 찬성 토론에 기회를 줘야지 말이야. 이동학 최고. 이야. 민주당 때 찬성 토론 했습니까? 일병, 우리 이병, 매너 게임 리치님이 사병, 성대모사 하지 마. 매너 게임 합시다. 예전에 주진 의원이 그랬잖아.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 참. 재밌네요, 아이고 재밌어. 우리 이슈 몇 개 얘기 못했는데 2분 남았습니다. 예. 그 필리버스터 종료까지. 예, 그런데요. 아우, 진짜요? 네, 57분 40초 넘어가고. 우리 필리버스터 종료까지 우리도 같이 해줄까? 아, 좋네. 예, 이제 1분 남았는데 39분 됐어요. 아, 이 필리버스터가 41분? 종료되고, 41분. 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우리 이동학 최고가 그럼 박수 치는 모습으로. 귤이나 하나 더 주세요. 이거 귤이나 드릴 거 하나 더 드릴까? 먹게요. 예. 이야 다 팔았다. 여러분 귤 다 팔았어요. 아. 여기 있는 거 맛있나 봐. 다 맛있어, 먹었어요. 맛있어. 여기 지금 뭐 보통 귤 같은 거나 과일 좀 드리면은 이기인 저 총장님 혼자 다 드셨는데 오늘은 여기도 비고 여기도 지금 아 근데 이게 뒤 추가로 너무 더 달아. 먹고 있고. 너무 굉장히 달아서 맛있어요. 달죠. 네, 너무 굉장히 달아요. 달아요. 근데 맛있어요? 저는 사실 과일이 약간 신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많이 달아. 뭐 달아.
주사기로 막 설탕 넣고 이런 거 아니겠지? 이거 봐. 뭐든지 뭐 음모론이야. 그런 얘기. 다 의심이고 아니, 다 불안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사랑 그런 그러면 말을. 주사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지 주사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주사 외국제를 임무를 불러야 돼, 처벌해?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알았어. 그럴 정도로 달다. 근데 그럴 전혀 정도로 근데 왜 달다. 이렇게 사람이 음모론적으로 아니 생겼지 그러니까 얼굴이? 그럴 정도로 달다. 아니 이도학 최고 달달한 분이에요. 네, 저는 잘 얼굴이 알죠.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설탕 같은 사람이지. 근데 진짜 그 방식대로만 먹는다. 손 더러워? 아니요. 짭짤해지면 안 되잖아요. 짭짤하면 안 돼. 짭짤해지면 안 아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기 귤도 단짠으로 먹으면 또 대박이지 않을까? 아니. 이건 손도 한번 빨고. 딱 이대로. 이대로. 아, 단방식입니다. 마무리 발언. 그래요?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어? 무제한 토론 중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아, 종결 24시간 동의가 제출된 끝났으니까 때로부터 종료다.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종료시키겠다는 마무리해 거죠.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마무리하라는 아 그래도 이야기가. 박수 한번 쳐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이동학 동학이 형이 세훈이 박수 치는 걸로 방송 박수 끝내죠. 한번 뭐. 쳐주세요. 귤은 못 마무리 쳐주세요. 발언 그만 듣고. 까고. 좀 해봐. 제가 인정하는 게 진짜 체력 하나는 인정해 드립니다. 자, 예, 그래요. 같이 박수 칠 이런 거야. 거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체력 대단한 하나는 체력이네. 인정. 해 공천 못 받겠다. 이거 지금 봤어요. 당에서 봤다고. 네. 아, 잘 됐어요. 좋아요. 잘하신 장동혁 겁니다. 대표에게. 대단한 체력이네요. 예. 아, 이게 박수 끝나고 쳐주는. 우원식 의장에게 또 예를 표하고 우원식 의장 옆에 또 사무처에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다 예를 표하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그림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이거는 되고 이제 정말 표결할 쉬운 것 일은 같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24시간 맞아, 동안 맞아, 어쨌든 맞아. 본인의 모든 체력과 기와 모든 뭐 생각들 이런 것들 다 조합해가지고 24시간 동안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또 바로 우원식 의장이 좀 정회하고 장동혁 대표 좀 다시 이렇게 좀 정리 정돈할 시간 가진 다음에 뭐 중식 뒤에 다시 한번 표결하겠습니다.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곧바로 표결 처리하잖아. 이게 짜쳐 사람이. 이따 다 짜쳐. 식사하러 가셔야 될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잖아 어차피.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어. 다 나갈 거 아니야. 진짜 빨리. 멋진 정치라면 우원식 의장이 자 이제 24시간 끝났으니까 장동혁 대표 잠시 정리 정돈하고 한 30분간 정회하고 30분 뒤에 우리 12.3 뭐 윤석열 계엄 이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멋진 거지. 그게 멋지지. 총장님 멋진 정치를 기대해요 솔직히 지금. 배지를 달아야 멋진 정치를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이런 다 거야. 같이 들어가면 되지. 이런 장면에서 딱 나와가지고 장동혁 대표 수고했다고 또 그래 정청래 대표 근데 가가지고 고생했다. 지금의 아. 정치 지형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한 장면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거 했다가 그냥 또 배신자 배반자 막 자. 이렇게 아니지 돼버리잖아. 아니지. 그걸 해야지 거슬러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올드보이들 몰아내고 우리 국회 들어가면은 그렇게 합시다. 서로 그래. 네, 정치 하게 화합하고 되면은 상생하고 싸울 때 상생합시다. 싸우더라도 협력하고. 아주 방구석 여포들 모였네. 니네가 해봐라 우리끼리 뺐지 날고 튀기고 의장 멱살 내고 잡고 동물 필버하고 묶게 아주 난리다 난리야 아주. 어? 상상이 나는데. 48시간도 할 수 있어. 뺏지만 줘. 이런 상상 속에서 살지 현실은 너무 그래 각박하잖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각박해도 여백이 좀 각박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백이 예. 사라졌어요 여백이. 맞아. 예.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죄송합니다. 왜 우리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4.99달러 주시면서 민주당에 불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동학이 형을 국회로 보낸다. 형 나 후원금 보낼게 화이팅. 아까 그분이 또 네. 재홍림 327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NSK 8695님은 세 분 모두 국회 입성하세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지 그렇죠. 씨. 맞는 말씀이세요. CKSS1627님 이동학님 오늘 하신 말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떳떳하신가요? 3,000원 후원 드립니다. 아 떳떳하죠 저 사람은. 예, 지금 귤이 목으로 넘어갑니다. 예, 떳떳한 겁니다. 자 희윤이님 네, 3,000원 후원 주시면서 아까 필버 상황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NSK 8695님 2,000원 주시면서 신앙에 이성은 없습니다. 지금 여당은 정치를 신앙화 시켰다. 통일교 신천지보다 더 지독한 것 같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많이 주셨어요. 슈퍼챗도 많이 주시고
한데 지금 좋아요 몇 개 눌러줘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를 좀 많이 맞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곧 1000개. 좋아요가 어디 있는 1000개 건지 모르시는 됐어요? 수 있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네, 좋아요가 버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따봉 버튼, 예, 따봉 버튼. 예, 네. 예. 엄지척, 뭐 네. 따봉이라고 요새 옛날 어. 말인데, 네, 옛날 유행어인데. 엄지척. 따봉. 그걸 눌러주세요. 여기 거기 알려. 좋아요 어떻게 누르? 화면을 크게 해야 돼. 크게. 아, 카메라 확대가 안 앞으로 되죠. 달려가 빨리. 오. 카메라 앞으로 그럼 달려. 이제 땅구멍 보이죠? 아 중인. 예,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예, 거기 엄지척 예, 이동학 최고의 말로 따봉 맞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따봉.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요거 좋아요를 좋아요. 눌러주셔야 많이 퍼져요. 예, 저희 이렇게 초록게 말씀드려요. 제발 눌러주세요. 오늘 뭐 2,000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예스. 예, SKSS님 7,500원 더 주시면서 이기희님 근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하고 다른 당 당대표를 성대모사나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아니 조롱이 아, 아니잖아. 역시 예리하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리하셔. 제가 볼게. 오. 아 제가 볼 때 이긴 총장께서는 조롱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야. 역시 통합의 물꼬가 트여지고 있어요. 저는 네. 이기인 총장 칭찬하는 걸 줄 알고 읽다 보니까 너무 놀라요. 끝내는 그러지 말라 근데 그러는 되게 오해하지 예리하시다. 마세요. 되게 예리하시다. 이동학 최고 뭘 또 예리해 또. 칭찬습니다. 그걸 또 꼼수를 정수를 받아. 왜 자꾸 갈라치려고 그래? 이동학 최고 아니, 너무 예리하고 기분 좋은 가운데 우리 재홍 리엠님이 1.99달러 더 주시면서 동학의 형은 국회의원 돼도 계속 궁핍하게 살 것 같아 마음이 아, 놓인다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마음이 놓이네. 아 마음이 귤 놓이시면. 더 드십시오. 네,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너머 TV 경민정의 닭간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는 그 필버 시간까지 함께하면서 네, 아주 치열하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주 화요일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귤 주문하실 거죠? 네. 여러분 저희 오늘 고마웠어요.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